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1일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2월 4일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 단장을 인터뷰해서 논란이 되었던 KBS 프로그램 오늘 밤 김제동에 대해서 당시 방송이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 방심위는 다수 의견으로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면서 그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 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다는 점. 두 번째는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점. 세 번째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네,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적단체인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방송은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네, 오늘 이 결론을 보고 다시 12월 4일 그날 방송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요. 네, 당시 방송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2월 4일 날 오늘 밤 김제동에서 제목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 라는 주제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그 김수근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내보내기 전에 두 패널들이 출연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패널은 한 명은 신지혜라는 녹색당 공동위원장이었고 한 명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먼저 둘은 최근에 그러니까 당시 12월에 벌어지고 있었던 종북단체들의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 행사, 집회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지혜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다. 그냥 웃어 넘겨야 될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빨갱이 타령하는 것은 이젠 촌스럽다. 저렇게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저 방식도 사실 촌스럽지 않느냐,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존 정치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김정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너무 급격하게 환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다. 네, 김정은이 비핵화 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 김정은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행보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날 방송은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가볍게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어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 김수근 환영맞이 단장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도 약간은 굉장히 가볍게 방송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는데요. 자,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수근 단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그대로 역없이 소개가 됐는데 자, 먼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라는 발언에 대한 그 주변 반응을 묻자 김수근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는지 되묻고 싶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금기를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팬이다.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로 많은 모습을 보지 않았냐?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또 지도자의 능력이 있고 지금 북한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정말 팬이 되고 싶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세습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하고 그러는데 왜 세습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식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실 패널들은 이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저 사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런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멘트만 사실 이어졌거든요. 자, 이 방송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린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 첫 번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해당 인터뷰를 소개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독특한 사회현상의 하나를 소개한 것이다. 자, 그러면 그냥 소개한 것으로 그쳤어야죠. 예를 들어서 12월에 김정은 위인이라고 칭송하면서 환영한다. 빨리 와달라. 방남을 요청하는 이런 종북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어야죠. 그 사람을 그대로 출연시켜서 그 사람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낸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히틀러 추종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내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열등한 DNA를 타고난 그런 종족이라서 정말 없애야 된다. 모든 범죄의 온상이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박멸시켜야 될 존재들이다. 이런 말을 쏟아냈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방송한 만약에 독일 방송이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문 닫습니다. 이거를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자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방송이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날 비판적으로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을 했죠.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말을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외칠 수 없느냐.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는지 의아하다. 네,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데 안 잡아가는 게 비정상이죠. 자,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하이 히틀러, 난 히틀러 만세, 히틀러가 좋아요 외치면 잡혀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나 유럽이 반인권적인 나라냐,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진적인 인권 선진국이죠. 이런 문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세습에 대해서 김정은이나 우리나라나 똑같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이없죠. 김정일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과 정상적인 민주적 제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똑같이 세습으로 보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존경한다는데 이 김정은이 정말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했어야죠.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패널을 출연시켰어야죠. 정확히 지적 없었습니다. 김정은 반인류 범죄자고 전쟁 범죄자고 테러 지령자인 김정은의 실체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저는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KBS에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 왜? 김수근이라는 사람의 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치 그 방송을 보면 김수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냥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진 뭔가 그냥 멋모르는 순진한 철부지 같은 이런 청년의 모습처럼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김수근 씨는 통진당 출신입니다. 자, 통진당 위원정당으로 해산된 단체죠.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단체입니다.
네,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다라는 것은 뭘까요?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이크를 공중파 방송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과거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시위꾼이고 전문 데모꾼이죠. 전문 정치꾼입니다. 2014년 통진당 후보로 시의원에 출마한 경력도 있고요. 통진당이 해산난 뒤에는 한국청년연대 조직국장, 그리고 청년당 창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두 조직 모두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고 해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6년 당시 12월 탄핵 정국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테러를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삭발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이런 흑백 사진을 올려놓고 청년 결사대 총대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청년 결사대를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11월 12일 정오까지 자진 사퇴해라.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년 결사대가 직접 청와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성 글과 사진을 게재했던 이런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KBS가 몰랐다고요? 저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니까 알 수 있었던 내용을 KBS가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방송을 내보냈다? 이건 아니죠. 저는 분명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심의위원회 결정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방송은 방송 자체 내용만으로도 방송법 위반 소지가 분명합니다. 분명히 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중에는 변호사 분도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방송법 제5조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김정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반인도 범죄자죠. 전쟁 범죄자입니다. 테러 지령자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반인류 범죄자로 낙인 찍은, 말하자면 유엔에서 인류의 적으로 규정한 사람입니다. 김정은. 그때 적시했던 이 김정은의 범죄 행위는 이런 것들이었죠. 뭐 추방, 살인, 고문, 노예화, 강간, 강제 낙태, 성폭력, 이런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자를 존경한다, 능력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방송, 문제 있죠. 인간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헌법과도 맞지 않죠.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자 전쟁 범죄자. 네,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으니까 저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그런 방송을 한 겁니다. 또 방송법 제5조에서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방송은 부도덕한 행위 및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행위 또는 방조행위, 이런 법 위반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보내니까 범죄를 조장한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네, 인류의 적으로 규정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범죄, 반인류 범죄, 국민의 정서적 감정에 위배되죠. 이런 방송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결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KBS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없음으로 날치기 결정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말이 전체 회의지 실제로는 반쪽 회의다.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반발 불참했다. 네, 방심위 결정은 한통속끼리 주고받은 셀프 면죄부일 뿐이다. 국민 눈높이를 무시했다. 비상식적 결정이니 무효다. 이러려고 방송 장악했냐. 자, 그러면서 방심위는 북한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는 법정 제재의인 주의를 결정했다. 내로남불 이중 잣대라면서 TV조선은 취재원과 녹취록도 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보도하는 게 정상인가 보도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 김정은 찬양은 되고 북한 비판은 안 된다는 것인가? 김정은 찬양 방송은 문제없고 북한 비판 방송은 법정 제재라니 정권 심기 경호도 이쯤이면 도를 넘었다. 대한민국 방심위인지 북한 방심위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라고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